야, 여기 부자들 많네. 한 명이 고급차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 좀 빌려주라. 형님들. 깡패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환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희는 그냥 가려던 참인데 하지만 깡패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무시하나? 돈 좀 달라고. 두 번째 깡패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누가 경찰 좀 불러요. 그때 세 번째 깡패가 하영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가씨 예쁘네? 전화번호 하나만 주면 안 될까? 그러며 하영에게 손을 뻗었어요. 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깡패가 태연을 밀쳤어요. 뭐야, 이 새끼가. 태연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영환이 다급하게 나섰어요. 그만하시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깡패는 영환마저 위협했어요. 돈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가주세요. 하지만 깡패들은 더욱 흥미를 보였어요. 오, 협조적이네. 그럼 더 많이 내놔. 상황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모든 어른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서 있던 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젊은 친구들, 그만하고 가세요. 깡패들이 진우를 보며 킥킥거렸어요. 뭐야, 이 택시 아저씨가? 영웅놀이 하나? 할아버지 집에나 가서 쉬시지. 그들은 진우를 완전히 우습게 봤어요. 그저 평범한 중년 택시기사로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진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만하고 가세요. 목소리에 어떤 위압감이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깡패들은 여전히 비웃었어요. 이 아저씨 진짜 웃기네. 뭐?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그럼 우리도 마지막으로 말하게 꺼져. 그 순간 진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모든 모욕을 참아온 그 택시기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몇 시간 전 차가운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한강공원의 저녁 노을이 강물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태연은 벤치에 앉아 옆에 있는 하영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어요. 하영아, 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3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거든요. 하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29살인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답게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수줍어 보였어요. 뭐야? 갑자기 그렇게 진지하게? 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하영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태연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하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태연아, 하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난 이 남자는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재미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한강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영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태연은 중견기업 구매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영 어머니 임선희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대기업 과장인데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야지. 하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는 절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태연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사람이구나.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연이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난 후 둘이서만 살아왔거든요. 아버지는 택시를 몰며 태연을 대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태연은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어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상견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태연은 불안했어요. 하영 집안은 분명 자신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하영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딘지 무거웠어요. 태연아,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하영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였거든요. 임선희는 태연에 대해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중견기업이라 글쎄.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택시기사라는 걸 알면 하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어머니는 체면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대형건설회사 상무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태연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하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임선희가 직접 고른 강남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 하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보였거든요. 아버지 유영환은 은행 지점장으로 비교적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눈치를 봤어요. 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웠거든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태연은 새 정장을 입고 도착했지만 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오셔서 택시 기사 자켓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태연이 말했지만 사실 자신이 더 긴장하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하영 가족을 만났어요. 임선희는 화려한 주얼리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유영환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임선희는 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태연 씨,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를 보는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어딘지 차가웠어요. 과연 이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태연과 하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압도적이었어요.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은빛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연은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진우는 의자에 앉으며 살짝 어색함을 드러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어요. 선희가 메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태연 씨,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회사네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진우에게 향했을 때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이 정중하게 답했지만 목소리가 어딘지 경직돼 있었어요. 영환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네요. 자주 오시나요? 하지만 선희는 대답 대신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진우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합니다. 그 순간 선희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태연은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선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했어요. 영환이 황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요즘 운수업도 괜찮죠. 사람들이 택시 많이 이용하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습니다. 선희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힘드시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은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어조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불쌍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영은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겪으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상처받은 듯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선희가 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이번엔 더욱 냉정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인 우리 딸이 택시기사 아들과 그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태연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위축돼 보였어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선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곳은 자주 못 오시겠어요. 말끝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마치 택시기사 수입으로는 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포크를 들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가끔 영환이 어색한 화제를 꺼냈지만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계속해서 진우를 흘끔흘끔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명백한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연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하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어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거였습니다. 태연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년간 쌓아온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만이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의 어깨가 약간 처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만. 영환이 어색하게 일어섰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기가 민망했거든요. 네 사람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선희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택시 업계가 어렵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차가웠어요. 마치 칼에 설탕을 발린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춰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버나 카카오 택시 때문에 힘드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앱으로 택시 불러서. 선희는 계속해서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깎아내렸어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일인 양 말했습니다. 태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거든요. 하영은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엄마, 하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태연 씨는 대학 잘 나왔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교육받으셨어요? 그 질문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너무나 직접적인 공격이었거든요. 진우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선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기다렸던 답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한마디에 담긴 실망감이 너무나 명백했어요. 태연은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환이 다시 한번 말렸어요. 여보, 그만. 하지만 선희는 이미 고삐가 풀려 있었어요. 평소 품고 있던 계급 의식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택시 수입으로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결혼 비용을 대느냐는 뜻이었습니다. 태연이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태연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혼자서 다 하기엔 글쎄요. 그리고 시선을 다시 진우에게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잔인했어요. 아버님, 평생 택시만 하셨어요? 진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했습니다. 다른 일은 안 해보셨나요? 좀 더 괜찮은 일 말이에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선희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택시기사가 부끄러운 직업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도 떳떳한 직업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지 단단했어요. 선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말끝을 흐리며 더욱 무시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은 그래도 우리랑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선희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우리 하영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너무 다른 환경이라 걱정이 되네요. 하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집안 배경이 너무 달라서 선희는 계속해서 가문의 차이를 강조했어요. 노골적으로 진훈의 집안을 격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진우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영환이 급하게 나섰어요. 여보, 너무 심하잖아. 하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죠. 우리 딸이 대기업 과장인데 그 순간 하영이 터졌어요. 엄마, 그만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딸의 말조차 무시했어요. 내가 뭘 몰라서 그래. 결혼은 현실이야. 그리고 다시 진우를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태연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희는 오히려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것 봐. 버릇없이. 그때였어요. 술에 취한 남자 3명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뭐야? 여기서 싸우나? 술 취한 깡패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어요. 야, 여기 부자들 많네. 그 중 한 명이 고급차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 좀 빌려주라. 형님들. 깡패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영환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희는 그냥 가려던 참인데 하지만 깡패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무시하나? 돈 좀 달라고. 두 번째 깡패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은 혈관이 터져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선희가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누가 경찰 좀 불러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깡패가 하영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가씨 예쁘네. 전화번호 하나만 주면 안 될까? 그러며 하영에게 손을 뻗었어요. 하영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제로 싸움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깡패가 태연을 밀쳤어요. 뭐야? 이 새끼가? 태연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영환이 다급하게 나섰어요. 그만하시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깡패는 영환마저 위협했어요. 뭐야? 아저씨도 맞을래? 그러며 주먹을 휘둘렀어요. 영환이 황급히 피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경찰을 불러야 해. 하지만 깡패들은 그런 그녀를 비웃기만 했어요. 경차요. 오기 전에 다 끝나겠는걸. 태연은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하영, 그리고 하영 부모님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하영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뒤로 숨으려 했지만 선희조차 패닉 상태였습니다. 영화는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돈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가주세요. 하지만 깡패들은 더욱 흥미를 보였어요. 오, 협조적이네. 그럼 더 많이 내놔. 상황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모든 어른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진우는 조용히 깡패들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서 있던 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젊은 친구들, 그만하고 가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깡패들이 진우를 보며 킥킥거렸어요. 뭐야? 이 택시 아저씨가 영웅 놀이하나? 할아버지 집에나 가서 쉬시지.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웃기네. 그들은 진우를 완전히 우습게 봤어요. 그저 평범한 중년 택시기사로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진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만하고 가세요. 목소리에 어떤 위압감이 실려 있었어요. 태연은 아버지에게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깡패들은 여전히 비웃었어요. 이 아저씨 진짜 웃기네. 뭐?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그럼 우리도 마지막으로 말할게. 꺼져. 그 중 한 명이 진우의 어깨를 밀치려고 했어요. 택시나 몰러 가세요. 아저씨.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깡패 한 명이 진우에게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진우의 손이 깡패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비틀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깡패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파리. 뭐야? 뭐가 일어난 거야? 동시에 진우는 발을 뻗어 두 번째 깡패의 발목을 걸었어요. 그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으악! 발목이! 이게 뭐야? 이 아저씨가! 세 번째 깡패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명치를 찔렀어요. 숨이 안 쉬어져. 형님들! 모든 일이 3초 만에 끝났어요. 세 명의 깡패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우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태연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런 아버지는 처음 봤거든요. 아,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격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영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당하던 택시기사가 순식간에 깡패 3명을 제압했다니. 선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해왔던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깡패들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진우의 한마디가 그들을 멈추게 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위압감이 있었어요. 깡패들은 더 이상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진우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 사과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깡패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이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영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707 부대에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중령으로 전역했고요. 선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 707 부대라니 그 최정예 특수부대 말인가요? 태연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그런 곳 출신이었다니 지금까지 전혀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전역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택시를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들 뒷바라지하며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선희는 완전히 멍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국가 최고 엘리트 출신이었다니. 707. 그 707 부대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도 그 부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최정예 특수부대 말씀이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희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택시기사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희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우는 관대한 미소를 지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중요한 건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태연은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봤어요. 평생 존경해왔지만 이제는 그 존경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하영도 진우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시아버지가 된다니 영광이었습니다. 하영은 진우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어요. 선희가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서로 이해하며 지내면 됩니다. 그의 관대함에 선희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태연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진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너를 키우는 게 내 가장 큰 임무였고. 하영도 다가와 진우에게 깊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하영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영환도 진우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이로 지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후 따뜻한 봄날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결혼식장은 화사한 꽃들로 가득했어요. 태연은 깔끔한 턱시도를, 하영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사돈어른은 이 나라를 지키신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707 부대에서 15년간 복무하신 분이에요.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저는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었어요. 선희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이 누구인지,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존경하며 모시겠습니다.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진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우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기사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멋지십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이 감동이에요. 진우는 한 분 한 분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연과 하영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신혼집에서 하영이 말했어요. 태연아,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 분이 내 시아버지시라니. 태연도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새삼 아버지가 대단하게 느껴져. 평생 존경해왔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더 확실히 알 것 같아. 진우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택시에 탄 승객들이 말했어요. 기사님,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네요. 요즘 이런 분 보기 힘든데. 네. 감사합니다. 성실이 제 신조예요. 진우는 언제나 겸손했어요. 선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사돈어른 정말 대단하세요. 707 부대 출신이시래요. 정말요? 와, 대단하시네요. 처음엔 제가 편견을 가졌었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영환도 은행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사돈어른 정말 멋진 분이세요. 겸손하시면서도 대단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진정한 가족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태연과 하영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진우는 가장 기뻐했어요. 아버님, 할아버지 되신 걸 축하드려요. 하영이 말했어요. 고맙다, 하영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선희도 진우와 함께 손자를 돌보며 행복해했어요. 사돈어른,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매일 성실하게 택시를 몰았고 가족들은 그런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한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인생이 말을 걸 때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